수업시작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이론 과정과 기출 문제 과정을 같이 했고, 자, 오늘부터는 이제 예상 문제 과정으로 진행을 좀 하도록 할 건데, 기존에 이제 풀었던 기출 문제하고 예상 문제 혼합해서 같이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기출 문제는 그냥 여기서 보시면 되고, 예상 문제는 여러분들 교재에 나와 있는 부분이니까 거기에 같이 넘겨서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좀 하는 걸로 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오늘 자, 조세의 개념부터 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 교재는 188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 자료는 기출 문제하고 예상 문제를 지금 혼합시켜 놨어요. 근데 기출 문제는 이미 지난 과정에서 풀었었잖아요. 그래서 한 번 더 반복한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보세요. 그 다음에 예상 문제는 지금 같이 교재 보시면서 푸시면 되고. 자,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조세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금전급부를 원칙으로 하되 금전으로 내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물건으로 납부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물건으로 납부할 수 있는 제도를 뭐라고 한다? 물납이라고 하고, 금전으로 내더라도 한꺼번에 내기가 곤란하면 나누어서 낼 수 있는 제도가 있죠? 그걸 뭐라 그래요? 분할납부라고 하고, 그 다음에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 중에 하나가 일정 금액이 넘어가면 뭐 하도록 돼 있느냐면은 납부 유예를 시켜주는 제도가 있죠. 자, 그랬을 때 우리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는 취득세는 납부 유예 제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분할납부 제도도 없고 물납 제도도 없죠. 등록면허세도 납부 유예 제도 없죠. 분할납부 제도 없고 물납 제도도 없고. 재산세는 납부 유예 제도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얼마 초과했을 때? 100만 원 초과했을 때요. 납부할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했을 때 납부 유예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분할납부 가능하죠? 얼마 초과했을 때? 250만 원 초과했을 때죠? 분할납부는. 그 다음에 물납도 가능하죠? 얼마 초과했을 때? 1000만 원 초과했을 때죠. 1000만 원 초과. 자, 그리고 납부유예는 누구만 가능해요? 1주택자만 가능한 거예요. 1주택자만. 분할납부라든지 물납은 1주택자가 아니어도 가능하고. 그리고 분할납부는 몇 개월 이내?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가 가능하죠? 네. 자,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도 납부유예 제도가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얼마 초과했을 때? 100만 원 초과했을 때 누구에 한해서냐? 1주택자에 한해서만. 그 다음에 분할납부 가능하죠? 얼마 초과했을 때? 250만 원 초과했을 때. 기간은 6개월이죠. 그 다음에 물납제도는 없죠. 그 다음에 소득세는 납부유예 제도가 없습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분할납부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하죠? 얼마 초과? 1000만 원 초과죠? 네, 그래서 1000만 원을 초과했을 때 기간은 2개월이죠. 그 다음에 물납제도는 없죠. 자, 그래서 잘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납부유예 제도는 보유 단계에서만 나옵니다. 그 다음에 분할납부 제도는 재산세, 종부세, 양도소득세까지 가능하고, 물납은 우리가 배우는 세금 중에서는 어디만 돼요? 재산세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죠. 재산세만.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어떤 부분이 지금 이 부분은 올해 신설된 내용이라서 시험지에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모르겠지만 분할납부라든지 물납은 여러분들께서 정확하게 외우고 계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그리고 분할납부는 요 기준금액을 중심으로 해서 항상 이 기준금액에 몇 배를 따진다? 2배를 따지죠? 그래서 2배 이하면 기준금액 초과분에 대해서만 분할납부가 가능하고, 만약에 2배를 넘어가면 전체 금액의 50%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 분할납부가 가능하다라는 거 같이 기억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우리 기출문제 그냥 보세요, 여기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보죠. 조세의 납부 방법 중 물납과 분할납부가 둘 다 가능한 것을 모두 골라라 이렇게 돼 있는데, 자, 물납과 분할납부가 둘 다 가능한 것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결국에는 뭐만 찾으면 돼요? 물납만 찾으시면 되죠. 왜냐면 분할납부가 되는 것은 3개지만 물납이 되는 것은 하나밖에 없거든요. 결국에는 물납과 분할납부가 다 되는 것은 뭐밖에 없다?
재산세밖에 없죠. 자, 그래서 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자, 소득세입니다. 소득세는 분할납부 된다 안 된다? 분할납부 가능하죠? 물납은요? 안 돼요. 종합부동산세도 분할납부는 가능하지만 물납은 안 되죠? 취득세는요? 결국에는 둘 다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재산세는 둘 다 가능하죠? 그 다음에 지역자원시설세 분할납부 돼요 안 돼요? 됩니다. 물납만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만약의 경우에 분할납부가 되는 것을 찾아라 그러면은 총 4개를 찾으셔야 되지만 물납이 되는 걸 찾아라 그러면 재산세 하나만 찾으시면 되고 그때 도시지역분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포함해서 도시지역분 포함해서 왜냐하면 항상 재산세는 도시지역분을 포함해서 고지하거든요. 네. 그래서 딱 하나, 네 1번 하나만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 문제. 자, 우리가 조세 총론 부분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죠.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자, 거래 단계에서 나올 수 있는 세금, 잘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랬을 때,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는 세금, 부동산을 보유할 때 내는 세금, 부동산을 양도할 때 내는 세금. 네. 이 중에서 몇 가지 꼭 정리하셔야 될 게 있죠? 첫 번째, 지방교육세는 취득 단계와 보유 단계에서는 나올 수 있지만 양도 단계에서는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꼭 기억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소득세는 취득 단계에서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오죠? 보유 단계에서는 나와요. 그죠? 양도 단계에서도 나오죠. 자, 그래서 지방교육세는 취득과 보유 단계에서, 소득세는 보유와 양도 단계에서. 그래서 우리가 자, 취득세 부과되는 세금이 지방교육세입니다.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부과되는 세금이. 그러니까 취득 단계에서 나올 수 있다 없다?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것은 무조건 나온다가 아니라 나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취득 단계에서 나올 수 있고 재산세 부과되는 세금이 뭐다? 지방교육세예요. 재산세도 지방교육세가 부과가 되죠. 그러니까 보유 단계에서도 나올 수 있지만 양도 단계에서는 절대 나올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소득이라는 것은 취득할 때 발생해요 안 해요? 안 하죠. 보유 중에는 발생하죠. 임대했었을 때. 그 다음에 양도할 때도 당연히 발생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소득세는 보유와 양도 단계에서는 나오지만 취득 단계에서는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데 만약에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은 단순히 외워라. 추접하게. 그죠? 그래서 어떻게 외우라 그랬어요? 그렇죠? 공부 먼저 해라. 그리고 나서 나중에 돈 벌어 와. 그래서 공부가 앞에 2개, 돈 벌어 오는 게 뒤에 2개. 그 다음에 취득, 보유, 양도 다 나올 수 있는 세금이 뭐가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농어촌 특별세와 부가가치세. 앞자만 따서 어떻게 외워라? 농부라고 외우시라 그랬어요. 그래서 농어촌 특별세와 부가가치세는 모든 단계에서 다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앞자만 따서 농부는 부지런하다. 항상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인지세는 취득 단계에서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보유 단계에서는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양도 단계에서는 나오죠. 왜냐하면 인지세는 어디에만 붙으니까? 매매계약세에만. 임대계약세는 안 붙으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요것만 여러분들께서 잘 기억을 해주시면 문제 푸는 데는 크게 지장은 없어요. 잘 정리를 좀 해주시고 이 문제는 세법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학개론에서도 같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우리 다시 한번 문제를 좀 풀어보죠. 자, 보죠.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 단계에서 부담할 수 있는 세금을 모두 골라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재산세, 농특세, 종부세, 지방교육세, 인지세가 나와 있네요. 자, 이런 식으로 박스 형태 문제인데 세금이 여러 개가 섞여서 나왔다. 그러면 제일 먼저 뭐부터 확인해라? 제일 먼저 뭘 물어봤는지를 먼저 확인해라. 즉 국세를 물어봤는지 지방세를 물어봤는지 전체를 다 물어봤는지부터 확인해라. 그래서 봤더니 전체를 다 물어봤네요. 왜냐면 여기가 만약에 국세만 물어봤으면 지방세 버리고 가면 되니까. 만약에 지방세를 물어봤으면 국세를 버리고 가면 되니까. 근데 다 물어봤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슨 단계를 물어봤다? 취득 단계를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일단 모든 단계에서 다 나올 수 있는 세금. 농어촌 특별세는 무조건 다 붙죠?
그 다음에 이제 재산세를 보죠. 재산세는 붙어요, 안 붙어요? 안 붙죠. 취득 단계에서 안 나오죠. 그러면 일단 버릴 수 있는 것부터 버리고 가자. 그러면 답은 4번 아니면 5번일 것이고 4번, 5번의 공통점은 니을 미음입니다. 그러면 니을 미음은 무조건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볼 필요 없다. 그러면 니은하고 디귿은 봐야 되는데 니은은 무조건 들어가야 되니까 모두 찾으라 그랬네요. 그러면 니은 들어가 있는 것 답은 4번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식으로 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답을 찾아낼 때. 다 보려고 하지 마시고 뭐 나머지 부분은 제가 딱히 설명드릴 건 없네요. 자, 그 다음에 역시나 이것도 마찬가지. 내가 뭔 짓을 했대? 얼라리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예상 문제집에 3번을 보죠. 좀 순서를 왔다 갔다 좀 할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요 순서에 맞춰서 지금 문제를 넣어놨거든요. 자, 그래서 190페이지에 3번 문제에도 지금 나와 있는 건데,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번에는 역시 박스 형태 문제인데 개수 문제네요, 이번에는. 그런데 보니까 국세랑 지방세랑 섞여 있죠? 그래서 봤더니 전체를 다 찾으라 그랬습니다. 국세냐 지방세냐를 구분할 필요 없다. 그 다음 두 번째 무슨 단계를 물어봤다? 양도 단계를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양도 단계를 물어봤으니까 일단 농특세는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무조건 들어가죠. 농부니까.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는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교육원 공부하는 것은 앞에 두 개니까. 그 다음에 소득세는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무조건 들어가죠. 소득세는 보유와 양도 단계에서 부과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역시 여기도 소득세니까 당연히 들어가죠.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는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이건 당연히 보유 단계에서만 나올 수 있는 세금이니까. 그 다음에 인지세는요? 들어가죠. 자, 그래서 들어갈 수 있는 거 총 4개. 양도 단계에서 나올 수 있는 세금.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를 보죠. 자, 4번 문제를 보시면 부동산 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물어봤네요. 자, 1번 보겠습니다. 지방세에 속한대요. 뭐는? 재산세와 등록면허세는 맞아요? 맞죠? 재산세도 지방세고 등록면허세도 지방세니까. 자, 2번 보죠. 2번에 봤더니 자, 국세에는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 농어촌 특별세 등이 포함된다. 맞나요? 맞죠? 어차피 전부 다 국세니까. 그 다음에 3번에 봤더니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로서 보유 단계에서 부과되는 조세이다. 자, 일단 종합부동산세, 국세 맞아요? 보유 맞아요? 맞죠. 그 다음에 4번에 봤더니 양도소득세 중과는 어쩌고 저쩌고 뭐 그냥 좋은 이야기 나와 있고 냅두고 뭐 그렇대요. 네. 그 다음에 5번에 봤더니 자, 재산세는 지방세로서 취득 단계에서 부과되는 조세다. 재산세, 지방세 맞다 안 맞다? 맞죠? 취득 단계다 아니다? 아니죠. 보유 단계죠. 네. 뭐 딱히 어려운 내용은 아니네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자, 우리 용어 문제도 이제 가끔 시험 문제에서 출제가 되는데, 자, 용어 문제에서 여러분들 보실 것은 일단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죠. 자,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1번 보니까 보통징수란 이렇게 물어보죠. 자, 우리 보통징수라고 물어보게 되면은요, 반드시 무슨 단어가 나와야 돼요? 고지서가 나와야 돼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보통징수를 설명할 때는 반드시 무슨 단어가 나와야 된다? 고지서가 나와야 됩니다. 반대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징수할 여건이 좋은 자로 하여금 대신 징수하게 하는 것을 무슨 징수라고 한다? 특별징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글자 그대로 해석을 해보세요. 보통징수라는 말은 일반적인 징수 방식을 말하는 거죠. 보통이니까. 특별징수는 특별한 징수 방식을 말하는 거죠. 그죠? 그랬을 때 징수할 여건이 좋은 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안 한다. 이걸 국세에서는 뭐라고 표현해요? 원천징수라고 표현한다 그랬죠. 이런 거래는 많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요, 생각보다 많지는 않아요. 특별한 경우에만 발생을 합니다. 어떤 경우에만 발생하느냐? 월급 줄 때 세금 떼고 준 거나 아니면은 그냥 복권 당첨 금액 지급할 때 세금 떼고 주거나 이런 경우 외에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특별한 경우에만 발생한다 그래서 이걸 무슨 징수라고 그래요? 특별징수라고 하고, 고지서 보내는 것은 수시로 갑니다. 그래서 고지서 보내서 징수하는 것은 일반적인 징수 방식이라고 그래서 무슨 방식이라고 그래요?
보통 징수라 그래요. 그러니까 시험지에 나왔을 때 보통 징수냐 특별 징수냐 요 문제가 나왔을 때 보통 징수를 물어보면 반드시 무슨 글자가 보여야 돼요? 네, 고지서라는 글자가 나와야 돼요. 대신 여기처럼 징수할 여건이 좋은 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했다. 그러면 보통 징수가 아니라 특별 징수가 돼야 되는 거죠. 두 번째, 부동산이란 토지 건축물을 말한다. 맞아요? 맞죠? 세 번째, 세무공무원이란 공무원을 말한다. 맞죠? 세무공무원이 공무원이죠. 별거 없어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봤더니 납세자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우리 납세자를 물어보면 뭔만 확인하면 된다. 누구? 이 사람. 이 사람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를 확인해라. 네. 그래서 납세자의 범위에는 누가 들어가요?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가 들어가지만 납세 의무자를 물어볼 때는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는 뭐 한다고 해야 돼요? 제외한다라고 해야 되죠. 제외한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우리가 세금을 내는 사람은 두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금을 내는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 납세자라 그래요. 글자 그대로 세금을 뭐 한다 그래서? 납부한다 그래서. 근데 여기에는 두 사람이 존재하는 거죠? 한 사람은 납세 의무자라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징수 의무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두 사람을 합쳐서 우리는 뭐라고 한다? 납세자라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요 납세자를 설명할 때는 누구까지 나와야 되고 징수 의무자까지 나와야 되고 납세 의무자를 설명할 때는 누구는 제외해야 되고 징수 의무자는 제외를 해야 될 거야. 납세 의무자는 누군지 아시죠? 자기 세금을 내는 사람을 누구라 그래요? 납세 의무자라 그래요. 다른 사람 세금을 걷어서 내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징수 의무자라 그래요. 그래서 다시 근로자가 회사에 근로를 제공을 하더라. 그러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뭘 줄 것이다? 급여를 줄 것이다. 그러면 이 급여 소득은 누구 소득이다? 근로자 소득이죠? 그래서 근로자가 받아서 낸다, 세금을. 그러면 자기 세금 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누구? 납세 의무자라고 하죠. 근데 급여를 주고 나서 세금을 내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급여 받아서 어디부터 쓰더라? 그렇죠. 생활비부터 쓰더라. 왜? 우리 가족 먹여 살리기 위해서 돈을 벌었으니까. 그래서 가족 생활비부터 쓰다 보니까 나중에 세금 낼 돈이 없더라.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징수를 하려고 보니 마음이 너무 아픈 거죠. 왜? 딴 데다가 쓴 것도 아니고 술 먹은 데 쓴 것도 아니고 가족 생활비에 썼는데 나중에 보니까 세금 낼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한테? 회사 네가 급여 줄 때 일부 떼고 줘. 그래서 이건 네가 대신 받아서 세금을 내줘.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을 다른 사람 세금을 뭐해서? 걷어서. 걷는다가 징수죠? 걷어서 대신 내준다. 그래서 이걸 누구라 그래요? 징수 의무자라고 하죠. 결국 이 사람도 세금 내야 돼, 안 내야 돼요? 내야 되고 이 사람도 세금 내야 돼, 안 내야 돼요? 내야 되죠? 그래서 두 사람을 다 세금을 낸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납세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납세자를 설명할 때는 이 사람까지 나와야 되지만 납세 의무자를 설명할 때는 이 사람이 제외돼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이 문제에서 납세자를 물어봤으니까 누구까지 들어가야 된다? 징수 의무자까지 포함해서 이런 식으로 가야죠. 자, 그 다음에 5번에 봤더니 지방자치단체 징수금이란 지방세, 가산금, 체납처분비를 말한다. 맞죠? 그래서 우리 징수금의 순서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체납처분비, 그 다음 지방세, 그 다음 가산금이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좀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영어 문제가 딱 한 번 출제가 됐었어요. 근데 앞으로도 언제든지 출제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우리 예상 문제 한번 풀어보죠. 자, 188페이지에 나와 있는 1번 문제 다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랬네요. 그래서 1번 봤더니 뭐래요? 특별징수가 나왔습니다. 특별징수가 나왔으면 뒤에는요, 징수할 여건이 좋은 자로 하여금 이렇게 나와야죠. 1번 맞죠? 자, 2번 보니까
납세 의무자를 물어봤습니다. 납세 의무자를 물어봤으니까 누가 빠져야 돼요? 그렇죠.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는 제외해야죠. 납세 의무자를 물어봤으니까.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3번에 보니까 과세표준이란 이랬습니다. 과세표준은 세금을 계산할 때 기초가 되는 값이죠. 그래서 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값을 말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금 계산할 때 뭐에다가 과세표준에다가 뭘 곱해서 세율을 곱해서 뭘 구해요? 산출세액을 구한다고요. 그러니까 요걸 구하기 위해서 뭘 구하기 위해서? 세액을 산출하기 위한 기초값이다. 그래서 얘가 금액으로 표시되면은 종가세, 수량으로 표시되면 종량세라고 하죠. 그 내용이고. 자, 그 다음에 4번 보죠. 가산세란 이렇게 나옵니다. 가산세가 나오면 무조건 무슨 글자 하나만 확인하시면 돼요. 그렇죠. 의무자. 가산세는 뭘 이행하지 않았을 때,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벌과금 성격으로 부과되는 세금이 가산세인 거예요. 그래서 요거 하나만 보시면 되고. 자, 5번 보증인이 나옵니다. 자, 보증인은 뭐 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느냐면 보증을 하는 사람인데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것은 납부만 보증을 해주는 거예요. 납부만. 신고까지 보증을 해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신고를 대신 해준다 안 해준다? 대신 해주는 건 아니에요. 글자 그대로 돈만 보증을 해주는 거지 신고서까지 대신 보증해 주는 건 아니에요. 나와 있으니까 같이 정리해 주시라고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역시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다시 한번 나오네요. 자, 이번에는 납세자를 물어봤으니까 누가? 징수할 의무가 있는 자를요 포함해야죠. 납세자를 물어봤으니까. 그 다음에 2번에 봤더니 표준세율이란 이랬습니다. 표준세율은 가감할 수 있는 세율이다, 가감할 수 없는 세율이다. 가감할 수 있는 세율을 말하죠. 이건 뭐 기본사항이잖아요. 그래서 몇 프로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다? 5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고. 3번에 가산세란 나왔으니까 무슨 단어? 의무.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읽을 필요 없고. 그 다음에 4번에 징수금이란 지방세, 가산금, 체납처분비 여기까지죠? 공과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공과금은 징수금의 범위에 안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5번에 연대납세무라고 나오죠? 연대납세무라고 나오면 반드시 글자에 이 글자가 그대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쭉 봤더니 연대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 그래서 납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납세자를 가름해서 납세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이건 무슨 납세무냐면 2차 납세무라 그래요. 2차 납세무. 그래서 그냥 이건 참고로 들으세요.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연대 납세무자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세금을 내든 안 내든 제가 같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연대보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2차 납세무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납세무자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세금을 안 냅니다. 세금을 안 내면 나한테 책임을 묻는 게 아니라 제가 2차 납세무자라면 일단 여러분들 재산을 다 처분을 해요. 여러분들 명의의 재산을. 그리고도 부족액이 발생하면 그때 가서 나한테 오는 거예요. 자, 연대 납세무자하고 2차 납세무자하고 차이점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2차 납세무자의 책임폭이 훨씬 더 적은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야 될 세금이 10억이다. 근데 제가 연대 납세무다. 그러면 저도 납세무가 10억인 거예요. 똑같이. 그래서 둘이 가위바위보를 하든 둘이 뭐 나누어서 내든 한쪽에서 몰아서 내든 그건 우리 둘이 알아서 하면 돼요. 그래서 납세무의 책임이 여러분들하고 동일한 게 연대 납세무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납부할 세금이 10억인데 여러분들 재산을 다 처분해서 6억을 채웠어요. 그러면 나머지 4억만 제가 책임지는 게 2차 납세무고. 그래서 납세자가 납세무를 뭐 할 수 없을 때, 이행할 수 없을 때 그때 가서 납세자의 가름에서 대신 납세무를 지는 사람을 누구라 그래요? 2차 납세무라고 하고 연대 납세무자는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이렇게 나와야 돼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자, 그 정도만 정리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해서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납세무 성립, 확정, 소멸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취득세 납세무는 언제 성립한다? 취득하는 때 납세무가 성립하죠? 등록면허세 납세무는? 그렇죠. 등기나 등록하는 때 납세무가 성립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재산세는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이죠? 종합부동산세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입니다. 소득세는 과세 기간이 뭐 하는 때? 끝나는 때 납세무가 성립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 5개는 기본사항이니까 정확히 외워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이와 관련해서 우리 몇 가지 정리해야 될 게 있네요. 첫 번째,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처럼 아무런 행위 없이 내는 세금은 날짜를 정해줬다. 그날은 무슨 날이라고 한다? 과세 기준일이라고 하고 현행 과세 기준일은 며칠로 되어 있다? 6월 1일로 되어 있는데 딱 하나 7월 1일짜리가 하나 있죠. 주민세죠. 그래서 주민세 문제가 나왔을 때만 며칠로 가고 7월 1일로 가고 주민세가 아니라면 무조건 6월 1일로 가시고 두 번째 그냥 뭐 양도소득세다 종합소득세다 지방소득세다 이렇게만 나오면 무조건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예요. 아셨어요? 여기서 과세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언제가 돼요? 12월 31일이 되죠. 근데 그 앞에 무슨 단어가 붙느냐? 중간 예납이라고 붙어요. 그러면 글자 그대로 중간 예납 기간이 끝나는 때입니다. 그래서 소득세는 기본적으로 뭐가 끝나는 때? 기간이 끝나는 때 납세무가 성립이 되는 거죠. 단 1년을 기다리기가 싫으니까 중간에 한번 끊어서 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간 예납 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가 될 것이고 그때 날짜는 6월 30일이 되겠죠. 근데 그 앞에가 무슨 단어가 붙어요? 예정신고라고 붙어요. 그러면 우리 예정신고는 언제까지예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예요. 말일부터 신고가 가능하죠. 그러니까 그 달에 언제? 말일. 이날 납세무가 성립이 되는 거죠. 잘 보시고 자, 그 외에 지방교육세하고 농어촌특별세는 둘 다 공통점이 뭐예요? 지방교육세하고 농어촌특별세 공통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목적세입니다. 둘 다 목적세죠? 두 번째는요 부가세입니다. 부가세. 그때 부가세는 언제 납세무가 성립한다? 그렇죠. 본세 따라간다. 따로 성립일이 있다 없다? 없어요. 본세 따라갑니다. 그 본세를 지방교육세는 과세 표준이 되는 세목이라고 하고 농어촌특별세는 그냥 본세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들의 납세무가 뭐 할 때? 성립할 때 같이 성립한다고요. 그래서 그 세목의 납세무가 성립하는 때 또는 본세의 납세무가 뭐 할 때? 성립할 때 같이 성립한다. 그 다음에 수시부가가 나오면 무조건 무슨 글자가 나와야 돼요? 사유자가 나와야 돼요. 사유자가. 사유자 빠지면 무조건 틀려요. 자, 그래서 성립시기 정확히 보시고 두 번째 확정 방법은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신고로서 확정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요 결정함으로써 확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자, 취득세는 뭐 하는 세금? 신고하는 세금이죠. 등록면허세도 신고하는 세금입니다. 그 다음에 재산세는요 결정하는 세금입니다. 종합부동산세도 결정하는 세금입니다. 소득세는요 다 신고하는 세금이죠. 뭐 별로 어려울 내용은 없네요. 이 정도까지만 정리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소득세는 전부 다 신고로서 확정되는 세금, 재산세, 종부세는 결정함으로써 확정되는 세금. 단 주의하셔야 될 것은 이렇게 신고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신고를 안 하더라 그러면 정부에서 뭐 한다? 결정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를 하지 않으면 정부에서 결정하죠? 그러니까 신고로서 확정이 되느냐 정부가 결정함으로써 확정되느냐?
잘 보셔야 돼요. 원칙은 신고가 원칙이지만 신고를 이행하지 않게 되면 정부에서 뭐 하도록 돼 있다?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주의하셔야 될 게 종합부동산세는 결정함으로써 확정되는 게 원칙인데 단 뭘 선택할 수 있다? 신고를 선택할 수 있다. 그러면 뭘로 확정이 된다? 신고로서 확정이 됩니다. 됐어요? 네. 자, 그래서 이 내용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확인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이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다시 한번 문제를 풀어볼 건데, 자, 6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이건 그냥 보세요. 기출 문제는 그냥 보세요. 예상 문제는 이제 교재 보시면서 같이 따라오시면 되고, 우리 이미 4월달, 5월달, 6월달에 다 풀었던 내용이니까. 자, 성립 시기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1번 봤더니 주민세네요. 주민세는 언제? 7월 1일. 그러면 답은 1번이겠죠. 자, 2번에 봤더니 뭐예요? 소득세입니다. 소득세죠? 근데 앞에 봤더니 중간예납이라는 말 있어요? 없죠? 예정신고라는 말 없죠? 하나 더 추가해서 원천징수라는 말도 있어요. 그 말이 없으면 무조건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가 돼야죠.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가 돼야 되니까 언제? 12월 31일이 돼야죠. 그 다음에 3번은 지방교육세입니다. 자, 지방교육세는 무슨 세금? 부가세. 부가세니까 누구 따라가라? 본세 따라가라. 본세가 뭐예요? 재산세니까 재산세 부과되는 지방교육세도 언제? 6월 1일이 돼야죠. 그 다음에 4번은 소득세입니다. 소득세인데 앞에 무슨 글자가 붙었어요? 중간예납이 붙었네요. 그러면 중간에 끊어야 되죠? 그러니까 언제? 6월 30일이 돼야 되고, 5번은 자동차세입니다. 자동차세는 납기가 있는 달에 1일입니다. 나온 건 기억하자고요. 나온 건. 자, 그래서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역시 20회 때 나왔던 문제 보죠. 납세의무 성립 시기에 관한 내용으로서 옳은 것으로만 묶인 것은 이랬습니다. 자, 기억번에 봤더니 소득세네요. 소득세는 언제? 과세 기간이 뭐 하는 때? 끝나는 때가 돼야죠. 기억번은 틀렸죠? 자, 그러면은 내가 지금 찾는 것은 동그라미다, X다. 동그라미를 찾는다. 그러면 X는 버리고 가자. 그러면 기억번 들어가 있는 거 싸그리다 버리게 되면은 답은 3번 아니면 4번인데 3번, 4번의 공통점은 역시 니을, 미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확인할 것은 니은하고 디귿만 확인하시면 되는데 다시 니은번 봤더니 취득세네요. 취득세는 언제? 납세의무 성립 시기를 물어봤어요. 취득세는 언제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그렇죠. 과세 물건을 취득할 때 납세의무가 성립하죠. 60일이 지난 때가 아니라. 취득한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날은 뭐 하는 시점이고? 신고 납부하는 시점이고, 신고 납부 기한이 60일이 되는 거고, 성립일은 언제고? 취득하는 때고. 니은번 틀렸죠? 그럼 니은번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야죠. 그러니까 답은 4번이 되죠. 자, 디귿번은 재산세니까 과세기준일 맞죠? 니을번은 지방교육세니까 그 세목의 납세의무가 뭐 하는 때? 성립하는 때, 부가세니까. 그 다음에 미음번은 수시부가가 나왔으니까 무슨 단어? 사유자가 들어와야 되죠. 참고로. 자, 그래서 이 정도 정리해 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를 보죠. 자, 이것도 우리 기출문제니까 그냥 보세요. 자, 이번에는 뭘 물어봤어요? 확정을 물어봤네요. 확정. 확정이니까 딱 두 개. 신고로서 확정이 될 거냐? 결정으로서 확정이 될 거냐? 자, 옳은 걸 찾으라고 지금 되어 있네요. 그래서 1번 봤더니 뭐예요?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종합부동산세인데 결정이래요. 맞아요? 2번 봤더니 소득세입니다. 결정이랍니다. 맞아요? 틀렸죠? 소득세는 뭐 하는 세금? 신고로서 확정되는 세금이죠. 만약에 결정이 나오려면 앞에가 무슨 단서가 붙어야 돼요? 신고하지 않은 경우 이렇게 나왔어야죠. 그 다음에 3번은 취득세인데 결정이 나왔습니다. 역시 틀렸죠? 신고하는 세금이죠? 4번은 뭐 하지 않았대요? 신고 납부하지 않았대요. 신고 납부하지 않았으니까
결정이 돼야죠. 통지가 아니라 결정. 이렇게 가야죠. 그 다음에 5번은 재산세니까 신고하는 세금이다, 결정하는 세금이다. 결정하는 세금이죠, 정부가. 그러니까 내용 자체를 여러분들께서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요즘 들어와서 이제 이런 문제가 뭐 자주 출제되지는 않아요. 최근에 들어와서는. 근데 최근 타 시험 문제를 보게 되면은 이런 문제들을 냈을 때 이제 조금 더 복잡하게 냅니다.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복잡하게 되는 문제가 종부세 같은 경우. 종합부동산세는 결정이다, 신고다. 결정인데 신고 납부하는 종부세라고 줘요. 그러면 신고 납부하는 종부세는 결정이다, 신고다? 그때는 신고로 빠져야죠. 그 다음에 취득세를 주면서 중간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단서를 붙여요. 그러면 그때는 뭘로 가야 돼요? 결정으로 가야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만 잘 확인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예상 문제로 들어가서 예상 문제 5번 보죠. 5번 보시게 되면은 납세 의무 성립과 확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1번 보니까 중간에 한번 끊어놓고 가죠. 왜냐하면 쉼표라든지 마침표가 있으면 무조건 문장 끊어놓고 가세요. 그래서 앞에는 뭘 물어봤어요? 성립을 물어봤는데 등록면허세입니다. 등록면허세는 언제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등기 등록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맞아요? 그 다음에 뒤에는 확정을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봤더니요. 신고하는 때 확정된대요. 맞아요? 맞죠? 등록면허세는 신고하는 세금이다, 결정하는 세금이다. 신고하는 세금이니까. 자, 2번 보죠. 2번은 소득세입니다. 소득세인데 언제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가 돼야죠. 소득이 발생하는 때가 아니고. 그 다음에 신고하는 세금이다, 정부가 결정해 주는 세금이다. 신고하는 세금이다. 맞죠? 성립 시기가 틀렸고 확정은 맞잖아요. 그 다음에 3번은 취득세입니다. 취득세는 언제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그렇죠. 취득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확정은요. 신고로서 확정되는 세금이죠. 맞죠? 그 다음에 4번에 봤더니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언제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날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신고하는 세금이다, 정부가 결정하는 세금이다. 정부가 결정하는 세금입니다. 중간에 신고 납부한다라는 말 없잖아요. 그러면 정부가 결정하는 세금이 맞죠. 5번에 봤더니 재산세입니다. 자, 재산세는 언제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역시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날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신고하는 세금이다, 결정하는 세금이다. 결정하는 세금이다. 맞는 이야기죠. 어려워요? 저 혼자 지금 문제 풀고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기본적으로는 다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성립 시기와 그 다음에 확정 방법을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해주셔야 돼요. 다시 한번. 취득세는 언제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취득하는 때. 그리고 신고하는 세금이다, 결정하는 세금이다. 신고하는 세금. 등록면허세는 언제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등기 등록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신고로서 확정이 된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날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결정함으로써 확정되는 세금이고 종합부동산세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날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결정함으로써 확정되는 세금이다. 단 신고 납부를 선택했을 때는 신고로서 확정이 된다. 소득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이 되고 신고로서 확정되는 세금이다. 딱 그 정도쯤만 정리하시면 돼요. 별로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자,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잠시 쉬었다가 계속 이어서 가도록 할게요.